헝가리 유람선 사고 구조 작업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지만 빠른 물살과 높은 수위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비가 내릴 거란 예보까지 나와서 인양 작업도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유람선을 뒤에서 들이받은 대형 크루즈 선장의 과실이 확인됐다고 헝가리 경찰이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은 크루즈선의 항로 기록과 통신,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적어도 12명이 숨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용의자도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사살됐는데 시청 산하기관 직원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선 오늘 처음으로 중국 화물선에 실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미국산에 추가 관세를 발동하며 반격에 들어갔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예, 이렇게 헝가리 한국 대사관 앞에는 위로의 발길이 이어졌지만 오늘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구조 작업은 속도를 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물살이 빠른 강물은 온통 흙탕물이라 잠수사들이 물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유실을 막기 위한 망을 치는 것도 힘들다고 합니다. 예, 조금 전 우리 대사관의 기자회견에서 수위가 낮아지는 다음 주 월요일쯤 인양 작업을 다시 시작할지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월요일부터 또 비 소식이 있어서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백 기자, 지금도 수색은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헝가리 구조 인력과 우리 구조대가 4대의 고속 보트에 나눠 타고 강하류 50km 지점까지 상류와 하류를 오가면서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색 반경은 이제 계속 넓히고 있는데 아직 구조 소식이 없습니다. 특히 물살도 계속 빠르고 수위는 내려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정확한 상황을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강물을 봐도 흙빛인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물살도 상당히 빠르고 조금 전에 한국 대사관의 송승군 국방무관이 직접 측정을 해봤다고 말했습니다. 수심이 8m에서 최대 9.1m까지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물속을 들어가서 수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현지 매체는 잠수사가 수색을 하다가 선체에 다칠 뻔한 상황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모래를 채운 컨테이너선을 활용하자는 말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예, 잠수사가 선체를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다. 아무래도 사고가 난 곳이 교각 근처이기 때문에 더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네, 안 그래도 물살이 빠른데 이 교각 때문에 물살이 더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시야와 수심, 물살이 모두 수중 수색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현장인 맹골수도보다도 이 교각 옆에 물살이 더 빠르다는 게 송승군 국방무관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수온도 15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우리 파견 구조대와 헝가리 당국은 수중 수색을 일단 멈췄습니다. 수중 수색을 다시 하는 것은 오는 3일 월요일 오전에 판단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예, 지금 백종원 기자 뒤로 보는 모습을 봐도 하늘을 봐도 날씨는 지금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 물속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모양이군요. 예, 헝가리 현지 예보에 따르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지금처럼 맑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월요일인 3일부터 나흘 연속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지난달 30일 사고 당일에도 하루에 37mm의 많은 비가 내린 바 있고요. 앞으로도 바람이 최대 초속 20m까지 불 수 있다고 합니다. 수색 작업에 매우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예,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인양 작업이 가장 중요할 텐데 인양 작업도 지금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겁니까?
예, 헝가리 잠수사들이 선체 일부에 세 줄은 연결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크레인을 가동할 정도까지는 못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크레인을 가동하는 와중에 혹시 있을 수 있는 실종자 유실도 방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말을 보낸 뒤에 비가 오고 강물이 불어나게 되면 수색 작업, 인양 작업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배를 인양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배의 상태가 물속에서 어떤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가라앉은 허블레아니호의 상황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예, 헝가리 구조대가 강 바닥 선체 모습이 담긴 음파 사진을 최근 공개를 했습니다.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선체의 뱃머리가 남쪽 하류를 향하고 있고요.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우리 구조대도 별도로 영상을 찍었다는데 이 사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부다페스트 사고 현장에서 JTBC 백종훈입니다. 예, 어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지만 다뉴브강의 물살이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실종자들이 인접 국가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구조팀이 악조건 속에서도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실을 막기 위한 망을 빨리 쳐달라고도 요청을 했는데요. 하지만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던 송승근 국방무관의 이야기대로 물살이 지금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수습된 희생자는 사고 지점에서 남쪽으로 11.6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2시간 20분쯤 지난 뒤였습니다. 1시간에 약 5km나 떠내려간 겁니다. 지금도 다뉴브강의 물살은 매우 빠릅니다. 사고 때와 비슷한 시속 10km가 넘습니다. 사고 이후 60시간이 지났는데 만약 유실이 있었다면 200km 떨어진 국경을 넘어 인근 국가로 떠내려갔을 수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 때문에 유실 방지용 망을 확실하게 쳐달라고 요청했고 헝가리 당국도 동의했습니다. 수색 범위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다누브강 하류가 통과하는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의 또 협조를 확보를 해서 이들 국가들이 강화된 강 수색 활동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특히 과거 다뉴브강에서 실종된 사람이 발견됐던 세르비아, 루마니아 국경의 철문댐 인근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침몰한 유람선을 들이받은 크루즈 선장에 대해서 헝가리 경찰이 과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이 속속 밝혀지고 있고 또 오늘 중으로 구속될 거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현재 있는 김성탁 특파원을 연결해서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성탁 특파원, 어떤 과실인지 확인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네, 바이킹 시건호 선장이 허블레아니호에 가까이 접근해 부딪히기 전까지 교신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현지 매체인 머저르 냄제트가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명확하게 이번 참사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헝가리 경찰도 법원의 구속 여부 심사 과정에서 선장의 과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들이받은 것도 문제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대로 항해를 계속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겠죠? 바이킹 시건호의 선장은 허블레아니호를 들이받고 그대로 지나친 뒤 45분 동안이나 항해를 계속했다고 우리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특히 이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헝가리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특히 가라앉는 배를 보고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첫 신고는 10분이 지났을 때 한국인 가이드가 한 겁니다. 사고 후 도주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은 크루즈의 선장은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죠? 네, 선장의 변호인은 현지 매체에 발표문을 냈습니다. 규칙에 어긋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 건데요. 40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지만 사고를 피할 방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경화 장관을 만난 헝가리 내무부 장관은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크루즈 선박에 있는 통신 기록과 항로 기록, 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찍은 비디오를 확보했고요. 100명이 넘는 목격자 진술도 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이킹 시기노는 사고가 난 이후에 계속 항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규칙에 어긋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 힘들어 보이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네, 해당 선박은 지금은 헝가리 국경을 넘어서 오스트리아 빈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헝가리 경찰은 선장은 체포했지만 배 출항을 허용했는데요. 강경화 장관도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서 책임을 묻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출항을 허가했다고 했습니다. 예, 유람선, 그러니까 사고가 난 유람선에도 혹시 법을 위반한 부분이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당시 충돌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유람선의 행적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폭우 속에 운항한 것이 위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자, 구명조끼 설치 여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파악이 됐나요? 네, 강경화 장관을 만난 생존자들은 유람선에서 구명조끼를 보지도 못했고 안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안전불감증이 심각했던 겁니다. 헝가리 외교부 장관은 모든 선박이 구명조끼를 구비하고 또 용도 등을 알려야 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어제 뉴스룸에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구명조끼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강 장관은 그래서 자세한 경과를 파악한 다음 밝혀야 하는 문제라면서 헝가리 당국이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다페스트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예, 바이킹 시기노 같은 큰 배에는 주변 선박의 위치를 알려주는 자동 선박 식별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유람선과 부딪혔는지, 항로는 또 왜 갑자기 바꿨는지 앞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바이킹 시기노 같은 대형 크루즈는 자동 선박 식별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주변 선박의 위치와 움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이킹 시기노는 허블레아니오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현지 경찰 조사 결과 바이킹 시기노는 허블레아니오와 교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경적을 울렸다는 목격자 진술도 없습니다. 장치를 아예 끄고 항해를 했거나 알고도 밀고 지나가 버렸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헝가리 경찰은 허블레아니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방향을 틀었다고 밝혔습니다. A Viking a nagyobb hajó, és amikor beérnek a Margit híd két pillére közé, akkor a Hableány nevű hajó az valamilyen oknál fogva befordul a Viking elé. 하지만 헝가리 선박 전문가들은 CCTV 영상을 보면 바이킹 시기노가 들이받은 게 명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바이킹 시기노가 운항 규정을 어겼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 있는 배에게 미리 동의를 얻지 않고 다리 근처에서 갑자기 추월을 시도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예, 어제 새벽부터 피해자 가족들이 속속 헝가리 현지로 떠나고 있습니다. 사고 사흘째를 맞은 오늘도 남은 가족들이 사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여행사는 모든 여행 상품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사고 현장을 찾아 떠나는 피해자 가족들의 발길은 무거웠습니다. 오늘도 4명의 가족이 여행사 직원과 함께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내일까지 모두 49명의 피해자 가족이 현지로 향합니다. 우선 헝가리 현지에 도착하면 가족들은 이달 중순까지 머물며 수색 상황 등을 살필 예정입니다. 사고가 난 여행사에선 오늘 안전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모든 유럽 지역의 유람선 관광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다뉴브강 투어와 프랑스 파리의 센강 투어를 포함해 5종류입니다. 7,000개에 달하는 여행 상품 전부를 점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관행적으로 이번에 유람선 같은 경우에도 10년 넘게 타왔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태웠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고 여행사에선 지금까지 유람선의 연식 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장기 계약이 아닌 그때그때 빌려 타는 형식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버스에 대해서만 얼마나 오래됐는지, 사고는 났었는지 조사해왔다고 합니다. 여행사는 앞으로 유람선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현장에서 관리자가 탑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미국에선 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현재까지 시민 12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시청 산하기관 직원으로 드러났는데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총을 쏘다가 사살됐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미국 동부에 있는 버지니아 비치 시청. 무장한 경찰들이 청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시민들은 황급히 빠져나옵니다.
이곳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현지 시간 어제 오후 4시쯤입니다. When my boss basically was like, "This is not a drill. Get down. Call 911." And that's when I called 911, and we all just ran in her office and closed the door. 경찰은 용의자가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총격전 끝에 용의자를 사살했습니다. Did shoot a police officer. Officers returned fire. Suspect is deceased. 이 사고로 지금까지 12명이 숨졌습니다. 4명이 다쳤는데 이 중 3명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는 버지니아 비치시 산하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드러났습니다. He seemed like a nice guy. He introduced himself when we first moved in.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으로 지난해 말부터 첨예하게 대립해온 한일 국방장관이 처음으로 공식 회담을 했습니다. 지금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 안보회의에서였는데요. 관계를 개선하자곤 했지만 일본 측의 사과는 없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김태영 기자입니다. 초계기 논란 이후 열린 첫 공식 회담은 약 40분간 진행됐습니다. 한일 국방장관은 관계 개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는데 의견을 일치시켰습니다. 다만 정 장관은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을 저공으로 위협 비행한 데서 문제가 비롯됐다며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 사과는 없었습니다. 일본 측에서 저공 위협 비행 인정했나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를 주고받았고 그 부분이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이런 가운데 한미 북핵 수석 대표 간 만남도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양측은 북미 대화 재개와 실질적 진전을 위해 지금이 중요한 시기란 점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전 북측과의 대화 재개에 방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전에 북미든 남북이든 뭔가 접촉할 기회가 좀 계기가 생길까요?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선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통된 의견을 내놨습니다. 싱가포르에서 JTBC 김태영입니다. 하노이 회담 실패에 책임을 물어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강제노역형, 김혁철 실무협상 대표는 아예 총살됐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미국도 사실인지 파악에 나섰는데요. 아직은 말을 아끼면서 신중한 입장입니다. 워싱턴에서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We've seen the reporting to which you're referring. We're doing our best to check it out. I don't have anything else to add to that today. 김영철 부위원장은 강제 노역형, 김혁철 실무협상 대표는 처형됐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입니다. 백악관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I'm not going to comment on intelligence one way or another. I can tell you we're monitoring the situation. 과거에도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처럼 처형설이 보도된 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육자회담 수석 대표였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아태 담당 차관보는 김영철 등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협상 성과가 나빠 처형됐다는 건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미 정부 관리를 인용해 김혁철 대표 처형에 대해선 지금까지 들은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외교소식통도 JTBC에 숙청설은 첩보 수준의 소문이 확대 재생산되는 상황이어서 확실한 정보를 입수할 때까지 예단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강도의 군수공장과 교육기관 등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교육기관인 학생소년궁전의 부실한 시설관리 등을 지적하며 도내 간부들을 질책했다고 통신은 전했는데요.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지난달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참관 이후 23일 만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나은 면도 있다. 어제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 의장이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을 둘러싸고 주말인 오늘까지도 정치권에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정 의장의 사퇴나 제명을 촉구했는데 한국당 안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어제 자유한국당 연찬회에서 나왔습니다. 비인간성 이런 부분 뺀다면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이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회담 실패 책임을 물어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를 처형했다는 의혹을 꺼낸 뒤 문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오죽하면 김정은이가 책임 묻는 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결국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송구하다며 사과했고 정 의장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이 정치권에 증오와 저주만 남아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오늘 일제히 논평을 내고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스스로 정책의 의장직을 내려놓고 자성의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에선 정 의장을 제명하란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 의장은 페이스북에 자신의 발언 동영상 전체를 올리고 악의를 가지고 왜곡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결국 오늘 미국에 도착한 중국 화물선을 시작으로 관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두 나라가 각각 5천 개가 넘는 상대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다음 달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기는 하지만 해결책이 나올지는 불투명합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미국은 지난달 10일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무역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적용 대상은 6월 1일 0시 이후 미국에 도착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 관세가 적용되는 중국의 첫 화물선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관영 황구시보는 이 화물선에 실린 타이어와 치실 등 각종 물품에 25% 관세가 매겨진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인민일보는 드디어 6월 1일이 왔다며 중국은 600억 달러 미국산에 대한 관세 인상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관세를 주고받는 대상은 소비재와 기계류, 농산물 등 각각 5천여 개나 됩니다. 여기에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맞서 중국도 애플 등 미국 기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관세에서 기술까지 전선이 더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 2년 뒤 세계 경제는 6천억 달러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이 6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액은 459억 1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9.4%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수출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 가격이 크게 떨어진 게 원인인데 미중 간의 무역 분쟁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산업부는 분석했습니다. 여성을 뒤따라가 집까지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CCTV 속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도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한 거죠. 집에 들어가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폭행 미수라고 봐도 되느냐 이런 논란이 계속되자 경찰이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이 남성이 10분 넘게 문을 열라며 협박한 만큼 성폭행 실행에 들어갔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길에서부터 한 여성을 뒤따르던 조모 씨, 문이 닫혀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자 휴대전화 불빛을 비추며 잠금 장치를 풀어보려 합니다. 초인종도 마구 눌렀습니다.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조 씨는 자수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를 검토하던 경찰은 강간미수까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왜 집에 들어가려 했습니까? 강간미수죄 적용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은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이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된 이후에도 집에 들어가려는 행위만으로 강간미수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이어지자 경찰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10분 이상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해 피해자가 공포를 느낀 상황은 강간죄 수단인 협박이며 협박이 있었던 만큼 범죄 실행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조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앞선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말을 걸어보려 했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오늘 서울광장에서는 성소수자 축제인 퀴어 문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미국 대사관 건물 외벽에는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이빨이 내걸리기도 했습니다. 2000년 50여 명 참석으로 시작한 이 축제는 어느덧 20년째가 됐습니다. 취재 공감하는 참석자도 늘고 있는데 반대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최승기 기자가 현장에 나갔습니다. 시청광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거대한 무지개 깃발이 광장을 가로지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반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등의 부스도 70여 개가 마련됐습니다. 서로 다른 종교지만 소수자 인권 보호를 외치는 목소리는 같습니다. 같이 서로 지지하고 연대하고 또 이해해주기 위해서 이 축제에 같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 외벽에는 거대한 무지갯빛 국기가 걸렸고 여러 나라의 주한 대사관들도 축제에 참석했습니다. Everybody has the right to love whoever they would like to love. And I think that is very important. Equality, diversity and tolerance. 지난 2000년 50명으로 시작한 서울 퀴어 축제는 이제 수만 명이 매년 함께하는 대규모 행사가 됐습니다. 계속 그런 성소수자 이슈에 저 관심이 많고 그리고 이렇게 축제가 재밌다고 들어서 일단 재밌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게 너무 뜻깊은 것 같아서. 하지만 불과 수미터 떨어진 광장 건너편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경찰은 120개 중대 약 10,000명의 경력을 배치해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는 지금 세금 162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이 추가로 수십억 원대 탈세 정황을 포착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클럽 아레나의 실제 주인으로 알려진 강모 씨는 세금 162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바지 사장을 두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탈세한 혐의입니다. 강 씨는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이 강 씨의 또 다른 탈세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서울의 클럽과 주점 등 19곳을 실소유하면서 현금 거래 수익을 빼놓고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 수십억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로 포착된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강 씨가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클럽을 실소유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추가 조사를 검토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강 씨가 실소유한 업소가 있었던 서울 청담동의 호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이 호텔 지하에 한류 공연장을 만들겠다는 명목으로 건축 허가가 났는데 실제로는 유흥업소를 차리려 한 정황이 나온 겁니다. 경찰은 허가 과정에 유착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지금부터 몇 시간 뒤면 유럽인들의 관심이 온통 이들에게 쏠릴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경기와 BTS의 공연, 비슷한 시간에 열리게 됐죠. 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나서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열리고 그보다 30분 앞서서 방탄소년단은 웸블리 구장에서 공연을 시작합니다. 이 역사적인 무대가 우연하게 겹쳐서 열리게 된 건데요. 방탄소년단의 열기를 먼저 권근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까다롭기로 이름난 심사위원들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영국 오디션 프로그램의 준결승 축하 무대도 BTS,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 뉴저지에 이어 브라질 상파울루를 거쳐 방탄소년단이 런던에 입성했습니다. 이번 무대는 웸블리 구장, 영국 축구의 성지로 알려졌고 한때 토트넘의 홈구장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비틀스, 마이클 잭슨, 그리고 퀸이 올랐던 가수들에겐 꿈의 무대입니다. 이곳에서 한국 가수로는 첫 공연입니다. 영어로 노래하지 않는 가수로 웸블리에서 매진을 기록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이틀간 12만 관객이 몰려들 예정이라 혼잡을 우려한 웸블리 측은 일주일 전부터 공연장 앞에서 캠핑은 삼가달라는 공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미 유럽 곳곳에서 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런던 시내에 마련된 방탄소년단 기념품점. 오전 10시에 문을 여는데 동트기 전부터 팬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I came here in 7:30 in the morning. Nervous and I don't know. We're going to cry. We are going to cry. 이번 공연은 전 세계 팬들을 위해 인터넷 생중계도 예정돼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팬들에게는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것 같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잇따라 국내선 항공요금을 올리는 반면 저가 항공사들은 오히려 여러 이벤트로 값을 낮추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의 환율까지 올라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는데 저가 항공사는 이참에 더 공격적으로 영업해서 손님을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2분기는 항공업계에선 전통적인 비수기입니다. 여기에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까지 크게 오르면서 항공업계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임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부터 평균 7%, 아시아나항공은 20일부터 평균 3.1% 올립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김포에서 제주 노선 일반석 기준 대한항공은 4,000원, 아시아나항공은 3,000원 오르는 셈입니다. 하지만 저가항공들은 정반대의 영업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국내선은 만원, 국제선도 10만 원 안팎의 가격을 내세우며 경쟁 중입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많은 손님을 태우겠다는 전략입니다. 저가항공사들이 이참에 시장 점유율을 더 끌어올릴 기회로 삼겠다는 겁니다. 가격 대비가 좀 싸고 대학생들이 이제 여행 가기에는 이용하기가 편해서 이제 가격 대비 이용하기 편해서 자주 이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가항공사들은 이미 국내선 점유율이 58%에 달합니다. 국제선도 32% 수준인데 곧 대형항공사를 따라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당분간 비용을 아끼려는 대형 항공사와 사업을 확장하려는 저가항공사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6월의 첫날인 오늘 부산 해운대 등 해수욕장 4곳이 문을 열고 가장 먼저 피서객들을 맞았습니다. 부산에선 해운대를 비롯해 송정, 송도 해수욕장이 함께 문을 열었고 충남 태안의 만리포 해수욕장도 예년보다 한 달 빨리 개장했습니다. 오늘 이 4곳을 시작으로 전국 270개 해변이 차례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4월엔 오비 맥주, 지난달엔 하이트 진로가 가격을 올리더니 이번 달엔 롯데주류도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공장 출고가를 기준으로 처음처럼은 7.2%, 클라우드는 10.6%가 올랐습니다. 오름세를 보이던 소비자 심리지수는 6달 만에 하락으로 돌아서서 비관적 전망을 뜻하는 10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중심가에 있는 공립학교에 그려진 우길기 벽화가 결국 수정됩니다. LA 통합교육부 측은 벽화를 수정하기로 화가와 합의했습니다. 앞서 LA 한인단체들은 지난 2016년 학교 벽화축제 때 그려진 이 벽화가 우길기 모양을 하고 있다며 교육부 측에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바람과 함께 구름이 몰려오고 요란한 번개도 이어지면서 큼지막한 나무까지 쩍 갈라졌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US 여자 오픈은 나쁜 날씨로 2시간 동안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뒤늦게 다시 시작됐지만 일부 선수들은 해가 지는 바람에 2라운드 경기를 다 치르지 못하고 내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죠.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난감한 미스터 국보법. 예, 미스터 국보법이라고 하면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별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 지금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 출신이죠. 그래서 미스터 국보법이라는 이런 유명한 별명 예전부터 유명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황 대표가 지금 난감해하는 이유, 키워드대로 난감해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정용기 국정책위 의장 때문입니다. 어제였죠. 정용기 정책위 의장이 김정은이 그 부하들을 그 책임을 물는 그런 측면을 해서 봤을 때는 지도자로서 어떤 측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지금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더 난감한 거는 지금 이 발언이 국법법 7조 찬양고무죄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의당에서는
종북 한국당을 처벌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 과거에 국가보안법 해설서까지 직접 썼기 때문에 자타공인 국보법 최고 전문가이자 미스터 국보법인 황 대표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좀 난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황 대표가 서둘러서 발언이 부적절한 측면이 많다, 과한 부분이 많다, 국민들께 사과한다 이렇게 빨리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런 이유와 또 맥락이 다 있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자, 그런데 정작 정 의원은 오히려 자기 발언에 대해서 이건 언론들이 왜곡한 거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주장을 계속 펴고 있죠. 어찌 보면 지금 당대표한테 뭐 반기를 든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보다 앞서서 미스터 국보법으로 불리는 황 대표의 판단마저, 법적인 판단마저 거스른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 심지어는요 오늘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을 보시면 자, 끝이 없는 한국당 의원들의 설화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자, 김정은이 지금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인데 아무 결정권이 없는 부하들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은 거를 어떻게 민주국가의 문책 인사와 비교를 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기자들이 이제 이성대 기자가 지적한 거대로 황 대표에게 정용기 의원 발언이 국보법에 정말 저촉이 되는지 질문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난감할 수도 있겠군요. 그 난감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난감한 게 또 하나 있는데 바로 민경욱 대변인 때문입니다. 어제였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자, 지금 헝가리 유람선 사고에 대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일반인들이 차가운 강물 속에 빠졌을 때 이른바 골든타임은 기껏 해야 3분이다. 자, 문 대통령은 세월호 구조대를 지구 반바퀴나 떨어진 곳에 보내면서 정작 중요한 건 속도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써서 지금 논란이 뒤늦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런 글을 썼느냐라는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아니 설령 삶이 다 했다 할지라도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빨리 수습하는 게 필요하다. 또 만약에 당신 가족이었다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3분밖에 안 되니 구조대 안 보낸다고 할 수 있겠느냐. 자, 골든타임이 3분이라서 세월호 때 아무것도 안 한 거였느냐. 참고로 민경욱 의원은 당시의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예. 또 왜 이분은 벌써 설화가 몇 번씩 지금 이어지고 있느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실종자 가족들 생각하면 과연 저런 이야기 나올 수 있을까? 어쩌면 공감 능력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 대목이군요. 황교안 대표가 이제 당 차원에서 애도를 표현하고 언행에 좀 신중하게 하라라고 했는데 소속 의원들에게서 계속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으니까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자, 해석이 필요한 종북 개그. 종북 개그가 무슨 말인지도 좀 궁금한데 정말 해석이 좀 필요해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 깐영화제 황금정려상을 받았는데 어제 개봉하고 오늘까지 이틀 만에 120만 명을 돌파하면서 지금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영화에 나오는 게 종북 개그의 달인이다 이런 표현의 대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북한 아나운서를 좀 흉내내면서 극중 상황에 대해서 풍자를 할 때 나오는 대사입니다. 참고로 그 대사를 외국어로 번역을 할 때 번역을 했던 이 달시 파켓이라는 그 영화평론가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면 외국 관객이 전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을 했다. 그래서 종북 개그의 달인이라는 이 대사 표현을 지금 보신 것처럼 자, 너만큼 북한 앵커를 잘 흉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좀 설명식으로 붙였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분들도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이런 장면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의 리춘희 아나운서 보여드릴게요. 뉴스를 하는. 그렇죠. 북한을 네. 30년째 대표하고 있는 아나운서죠. 그 가능합니까? 네. 부탁드려볼게요. 짧게 보여드릴게요. 네. 조선 바다를 동바다로 조선 바다를 동바다로 예, 과거 JTBC 프로그램이었는데 언제 했던 겁니까?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저 장면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저런 식의 개그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 아무래도 기생충 영화가 인기를 끌다 보니까 영화의 상징, 뭐 대사, 포스터 이게 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스포일러가 있을까 봐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지금의 어떤 남북 상황 때문에 그런지 이성대 기자가 언급한 그 장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칸 영화제에서는 한 미국 매체 기자가 저 그 종북 개그의 달인이다 이런 기사 대사가 어떤 의미냐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실제로 했고 이에 대해서 봉준호 감독은 정치적으로 심각한 메시지가 있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한국 사람들한테 익숙한 농담이다, 유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참고로 지금 보수 반공 야당한테 진보 정당에서 종북한국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종북 개그가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익숙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최근 며칠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죠. 그런데 내일부터 또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다음 주엔 더 더워져서 일부 지역엔 폭염특보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서 즐겁게 자전거를 타고 그늘에 누워 잠을 청합니다. 너무 덥지 않은 쾌청한 날씨 속에서 바깥 나들이를 한 사람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오늘 낮 서울 기온은 23도까지 올라 예년보다 2도가량 낮았습니다. 남부지방에서도 대구와 광주 27도, 부산은 25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서풍이 들어오면서 30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가 찾아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은 29도, 광주와 강릉은 28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에서 16도, 대전 15도 등으로 낮아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겠습니다. 월요일인 모레부턴 더 더워집니다. 대구 등 경상 내륙지방에선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올라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구름이 없는 날씨가 계속되면서 햇빛이 강해져 자외선 지수도 나쁨 단계까지 오를 걸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는 비 소식이 없어 대기 건조로 인한 산불 등 피해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6월의 첫 주 전국 곳곳의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나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네, JTBC 뉴스룸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